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0월 27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뉴욕 시장은 기록상으로는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 마감을 한 것으로 끝났지만 내용을 보면 장 후반으로 가면서 이 지수가 조금씩 주저앉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별로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주도 오늘 맥을 못 쳤는데, 이게 정부가 오늘 이제 대출 규제 강화하겠다 이거 발표했죠. 그래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DSR 있잖아요. 이 규제를 조기 시행하겠다. 그리고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주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어요. 주시장에도 이미 긴축이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신용 줄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사실은 지금 시장이 3,300에서 2,900까지 떨어진 주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반대 매매가 반대 매매를 부르면서 이제 막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 질문해 주신 HM 매매에 대해서 어젯밤에 이제 뭐 댓글 달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하고 KDB, 한국산업은행이 이 HMM이 어려울 때 이제 돈을 꿔준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구제금융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190일의 전환사채 6천억을 전체를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이게 전환 단가가 7,133원인데 오늘 HMM 종가가 26,900원이니까 26,900원짜리 주식을 7,133원에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갖겠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대가로. 그래서 이게 총 8,360만 주가 넘습니다. 조금.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KDB가 20.69%, 해진공이라고 부르는 해양진흥공사가 19.96%, 이렇게 2대 주주가 되는 거죠. KDB에서. 그래서 둘 지분을 합치면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얘기하는 절대권을 갖고, 삼자 매각 같은 것도 한번 쉽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볼멘 소리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어제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얼마 전부터, 한 2주 전부터 이런 이제 조짐이 보였어요. 전조 현상이.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빚을 갚으면, 지금 이제 HMM은 돈이 있단 말이에요. 여윳돈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4조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영구채 다 합쳐봤자 3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갚으면, 그때 이제 HMM의 CEO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이제 영구채는 여러분 아시면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본으로 잡혀요. 왜냐하면 이게 30년이고, 뭐 연장할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통상 이거를 부채로 잡지 않습니다. 영구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 축소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HMM 절대 자본 이런 거에 비하면 이거는 뭐 별일 아니죠. 그 대신 부채가 없어지고, 부채를 갚으면, 그렇게 되고, 또 이익이 나니까 이익 잉여가 또 들어와서 그게 자본화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 할 때부터 조금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뭐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뭐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정말 소액 주주를 위하는 것인가. 근데 이제 오늘 이런 해진공의 이런 결정을 지면서 또 뒤따라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바꾼 지분을 단기 매각을 자제하겠다. 그리고 공매도 대차를 불허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 안 빠뜨리겠다 그러는데, 아니 근데 지분을 단기 매각을 자제한다. 이 단기가, 이게 뭐가 단기고 뭐가 장기고 이게 뭐가 중기고, 이게 뭐 고무줄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이게 단기라는 게 되게 좀 그렇죠. 팔 수도 있다는 얘기 같이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대차 불허하겠다. 이게 이제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HMM에 대한 스토리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스토리를.
이게 어려울 때 HMM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구제금융을 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KDB. 그러니까 KDB가 혼자 한 게 아니라 한국해양진흥공사하고 같이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구제금융을 줬는데 지금 얘기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3%에 준 거예요. 금리 3%에. 근데 이게 그때 실제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였다. 살리려고 그렇게 줬다. 그러니까 이게 5년이 지나면 이제 올해 12월이 지나면 5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더하기 3% 그러니까 6%죠. 더하기 3% 이런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서 궁극적으로 10%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연리. 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HMM은 지금 돈 잘 벌고 있잖아요. 분기에 거의 1조 가까이씩 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HMM 입장에서 이거 빚을 갚으면 좋은 거죠. 빨리 이거 돈 있을 때 빚 갚으면 이 연구체 지긋지긋한 거 해결되니까. 근데 이제 돈 빌려준 사람은 우리가 그때 현저히 싸게 니네 살리려고 한 거다. 3%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빚 갚겠습니다 하니까 갚지 마. 우리가 전환할래 주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빚 갚을게요 하니까 안 받겠다는 KDB나 해진공. 근데 이게 이제 거의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뭐 거의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이제 생기게 되죠. 이런 거 보면. 그러면 이게 뭐 거의 우리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이거 돈 빌려주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지금 이제 HMM이 4조 정도 여윳돈이 있는데 그게 어디 들어가 있는가?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국회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의원이 국정감사 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관리 체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빚쟁이 말을 듣게 돼 있잖아요. HMM이.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KDB에서 주요 경영 사항을 다 컨트롤한다. 이래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 4조 원이 9개월 동안 수익 낸 게 27억이에요. HMM이. 그럼 뭘 했길래 그런가? 거의 이제 KDB의 금리 낮은 금융상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되게 웃긴이죠.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사채업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산업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산업에다가 구제금융을 줬으면 그 산업이 돈을 벌어서 하면 그걸 갚겠다 그러면 갚게 해줘야죠. 근데 우리가 그때 현저하게 낮은 금리를 줬다. 그게 그것도 사실은 이유가 안 되죠. 구제금융이니까. 그게 국가가 하는 거니까 현저하게 글쎄 얼마나 현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낮다. 그러면 여기서 그 현저하게 낮지 않은 만큼만 전환하고 나머지는 빚 갚으라 그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거 노예계약 같아요. HMM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노조가 쟁의할 때 노조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겁니다. HMM은 죽어라고 벌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이 해진공하고 KDB의 지분을 갖다가 한 주도 팔지 않고 이걸 그냥 블럭으로 제3자 매각을 한다. 그거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3자 매각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충격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구제금융 이렇게 되면 결국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살려놨나? 그러면 살려놓고 계속 너는 돈 벌어라. 니네는 돈 벌어라. 우리 관리는 우리가 할게. 빚 갚겠습니다. 갚지 마. 이거 아니에요. 그죠? 사채업자 같아. 그러니까 정말 열받습니다.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진짜 열받아요. 이건 근데 이쯤 되면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안 하는 것들은 자꾸 뭐라고 그러면서 왜 이거는 조용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주로 이제 많이 파는 게 JP 모간이 주로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JP 모간이 한 113만 주? 뭐 그 정도? 근데 이제 JP 모간이 왜 그러냐면 그 주로 샀어요. JP 모간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게 툭 떨어져서 이렇게 횡보를 갈 때 계속해서 JP 모간은 조금씩 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갖고 있는 거에 한 반은 오는 털린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드는데, 근데 오후 2시가 넘으면서 갑자기 모건 스탠리가 나타났어요. 그럼 모건 스탠리가 나타나면서 모건 스탠리가 한 160만 주 넘게 사버렸어요.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주가가 조금 회복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제보다 2,500원이 빠진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게 갑자기 급락해서 우리 갭 하락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뭐 갭 메꾸긴 하겠지만 충격은 좀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이건 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렇게 하늘을 찌르듯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가 이렇게 이상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도 좀 되게 좀 웃기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구제금융 주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 이 충격은 좀 갈 것 같다. 그래서 뭐 좀 이게 반등해서 올라오거나 하면은 수량은 조금 줄여놓는 게 좋은 거 아닌가.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뭐 이 주식 갖고 진짜 뭐 안 판다. 지금 뭐 안 판다. 근데 그걸 이제 어디까지 믿을 수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참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아무튼 스토리가 지금 그렇게 되게 웃기게 흘러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제 요즘 시장 보고 있으면 이게 제가 썸네일에도 썼지만 이 분노 조절 장애가 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장을 보면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오늘 이제 HMM도 그렇지만 오늘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대출 규제 강화 이런 것들 그거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긴축되는 거죠. 유동성을 상당히 긴축시키고 정부 얘기로는 뭐 전세 대출도 뭐 이렇게 상승분만 그다 많이 해주면 근데 이제는 상승분도 다 못하게 생겼어요. DSR 규제되면 왜냐하면 전세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뭐 근데 뭐 얘기는 그렇게 대출을 마구 해주면 그 돈 갖고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가서 투기할까 봐 그런다. 이제 뭐 그런다는데 뭐 어쨌거나 이거 뭐 빌린 사람이 이자 내는 건데 예, 좀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뭐 개인 부채가 조금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거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장을 이렇게 막 흔들어 놓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너무 바짝 붙어서 시장을 쫓아가시면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 우선 돈 깨지죠. 두 번째 성격도 버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분노 조절장애 걸리겠다 잘못하면 성격도 아주 나빠집니다. 그리고 또 건강도 해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시장이 되게 뻔하다. 가는 척 하다가 또 빠지고 또 가는 척 하다가 또 빠지고 그런다. 그러니까 뻔한 시장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뻔하게 그렇게 이거를 대응을 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잖아요. 첫째 이게 특징이 뭐냐면 주도주 없다. 오르락 내리락 거듭한다. 그리고 몇몇 이슈 제가 그 썸네일에 자주 써주는 물론 그거 이외에도 있지만 그것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돌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한다. 그래서 떨어질 때 오를 때 말고 오를 때 쫓아가지 말고 그 섹터가 오를 때는 가면 안 돼요. 그러면 100% 걸려요.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떨어질 때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주 쫀쫀하게 쪼잔하게 조금 사서 그게 순서가 와서 탁 올라가면 이익을 실현하는 쪽에 생각을 해서
이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난 그거 뭐, 그렇게 해서 조금 벌어봤자 별거 아닌데, 난 그거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시라.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그래서 시장이 이러는 이유는 또 뭔가, 지금 뭐 여러 의견들이 나와요.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런, 업황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쪽은 어떻고, 그런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뒤에 괜히 하는 얘기. 지금 그냥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수급이 깨진 거예요, 지금. 수급이 안 맞아요. 여러분, 수급이 안 맞는데 어떻게 주식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언밸런스된 수급을 지금 맞추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 다음에 섹터별로 막 순환. 이렇게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300에서 2,900까지 수직으로 그냥 거의 할 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반대 매매하면서 또 신용 줄이고 B2 소위 말하는 그래서 그 물량 많이 털렸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아시지만 반대 매매가 또 반대 매매를 부르죠. 그때 하루에 3번씩 받았잖아요. 반대 매매 물량 나가는 시간마다 빠졌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거란 말입니다. 신용 축소.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공매도 세력은 또 이거 옳았구나 기회 왔다 이래가지고 거기다 공매도까지 쳐버렸고 또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공매도가 개인은 연장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뭐 지금 차별적인데 그거는 개인들은 시장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전문가인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개인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왜냐하면 공매도는 무한대예요. 깨지는 게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지 뭘 기준으로 전문성을 체크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얼마 이상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일련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냐면 지금은 수급이 안 맞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들도 작년처럼 적극적으로 달려붙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땡기면 저건가 막 이러면서 달려들면서 가지 않아요. 지수가 올라가면 개인들이 오히려 이익 실현을 해버려요. 요즘은 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20일 이동평균이 코스피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3,002포인트 정도 근처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터닝을 해야 돼요. 지금은 지수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지만 20일 이동평균의 방향성은 밑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하향. 이게 터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터닝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터닝을 하려면. 그래서 터닝을 하면서 이게 쫓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소위 얘기하는 정배열. 지금은 시장을 아주 복잡하게 보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시장은 그냥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오히려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적 분석을 더 많이 보시는 게 더 낫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뭐가 어떻게 되면 이 산업이 어떻고 이거 백날 얘기해봐야 지금 안 돼요. 왜? 주식 시장에서 수급을 깨고 시장을 돌려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주시장에서 그 어떤 재료보다 우선하는 게 수급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수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수급이 안 맞는 게 이제 어떻게 돼요? 점차 이렇게 흔들흔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맞아지기 시작해서 균형을 찾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살아난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쫀쫀하게 수익 내거나 아니면 그냥 겨울잠 자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3,100 넘어서 안착하는 거를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주식을 늘려가도 충분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우리가 시장의 움직임을 뻔하게 한 발 물러서서 봤으니까 그 뻔한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이제 다시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오늘 또 됐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또 다시 또 들어 올리면 오늘 이제 뭐 사셨던 거 오늘 개인이 6천억 넘게 샀으니까 그때 뭐 이 아주 작지만 그럼 뭐 어떤 분이 저한테 몇 프로입니까 이랬는데 지금은 프로테지 따질 때가 아니에요. 예. 뭐 5%, 7%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익 나면 그냥 파시면 돼요. 예. 그렇게 잠시 좀 시간을 보내면서 이 수급의 밸런스가 맞을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시장 정리합니다. 내일도 또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